27년 정도를 제가 바닥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25년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여전히 여러 지표, 통화량이나 사람들의 소득 대비나 주택 구매력 지수 대비해서는 여전히 집값이 비싸요. 그리고 전세가는 많이 싸졌고요. 근데 이 집값이 저는 17년이나 18년 정도까지는 저는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뭔가 바닥을 논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내려간다라면 내년 한 연말, 가을이나 연말 정도 되면 꽤 싸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저는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부동산 관련한 개인들도 힘들어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힘든 건 기업들이에요. 기업들. 그리고 이 기업들이 힘든 것 때문에 저는 바닥이 25년쯤에는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은 완전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원자재 가격은 우리가 기업으로 따지면 물건을 만드는 원가가 있잖아요. 예전엔 10억 아파트를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그냥 진짜 이건 단순히 예입니다. 예전에는 뭐 한 4억이 들었는데 지금은 6억, 7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 만드는 거에 대한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을 예전에는 10억 받았는데 이제는 10억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가는 올라가고 팔아야 되는 가격은 낮아지니까 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은 역사상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매우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승이랑 또 어떻게 맞물리냐면 이제 아예 그러니까 대우건설 이런 상황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새로운 사업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하더라도 정말 아주 너무 좋은 거, 그리고 이미 발 빼기 힘든 것만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추후에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은 아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요게 22년 한 가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놓고 치면 보통 분양하고 공급까지 한 2년 반에 3년 정도 걸리거든요. 3년이라고 치면 그러면 22년 가을부터 23년, 24년, 25년. 그러면 24년, 25년 여름이나 가을서부터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정말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규모가 어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는 전국의 입주 물량이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될 거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거품은 지금부터 계속 빠질 겁니다. 이미 많이 빠졌고 앞으로 더 빠질 거고. 근데 앞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진정이 되겠죠. 왜? 전세는 이미 18년 가기까지 떨어졌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지도 17년 가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6년까지 15년까지 떨어져,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23년하고 24년까지도 빠져서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지나면은 전세도 저는 다시 진정이 될 거다. 전세이 진정이 될 거고 매매가도 진정이 될 거고, 근데 보니까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소위 우리가 선수라고 하는 부동산을 좀 투자의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는 당연히 선반영해서 저는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봤을 때 보통은 6개월 정도 미리 들어와요. 그러면 2025년 중순이나 가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한다. 그럼 6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2014년 연말이나 2024년 연말이나 2025년 초부터는 다시 바닥을 논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은 뭐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진정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1970년대에 뭔가 진정이 되는 것 같다 다시 또 올라가고, 뭔가 혹시라도 이런 일이 펼쳐져서 물가 급등과 더불어서 이 어떤 금리 급등에 대한 이 이중고가 당분 계속 이어진다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 아무리 싸져도 그거를 뒷받쳐 있을 만한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뒤로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뭔가 극단적인 전망을 제외한다라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는 금리 내려가고 이런 흐름이 펼쳐진다. 그러면 우리가 24년 가을이나 25년 초중반에는 우리가 바닥을 좀 논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공급량이
공급이 네.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곧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닥을 지나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다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할 네, 거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그 시기를 이제 뭐 25년, 26년 뭐 요쯤으로 보고 계신데 물론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도 다르고 전문가분들보다 좀 다르지만 저희가 이제 건설사 상황, 공급 물량 이런 걸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시점을 짐작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급량을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 PF 문제가 뭐 꼭 우리 집값이랑 관계 없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줄어들 공급량이 시장에 그렇죠. 영향을 미치게 될 때를 맞습니다. 짐작하기 위해서 네.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값도 뭐 이제 곧 지금 이미 2017년이니까 네. 전세값은 언제쯤? 전세값은 한 내년 정도 즈음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그러니까 저는 매매보다는 당연히 전세가 바닥을 좀 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 정도 즈음에는 전세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형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가 하락폭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물론 예전 시점에서도 많이 해주셨죠. 시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적게는 정말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정도. 그래서 평균 한 15에서 20% 정도는 지금보다 가격이 좀 더 떨어져야 지금 싸졌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